테슬라가 폭락하든 말든 무식하게 사모으세요라는 주제로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테슬라가 7월 들어서 36% 정도 상승이 나오다가 하루 만에 8.4% 급락이 나왔는데요. 그 배경에서는 테슬라가 오는 8월에 로보택시 공개를 2달 연기하기로 결정하면서 투매 현상이 나왔습니다. 연기 배경에서는 이번 주 디자인팀에 차량의 특정 요소를 재작업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내부적으로 로보택시 공개 일정을 2달간 연기하는 한이 전달됐다고 말을 하죠. 자, 그러면 이 부분 테슬라의 악재일까요? 또 다른 기사를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지금 미국 전기차 점유율에서 50%가 붕괴가 되면서 사상 최초라고 하는데요. 그 배경에서는 최근에 테슬라와 비슷하거나 더 뛰어난 성능의 전기차가 출시가 되고 있으면서 현재 미국에는 100개 이상의 전기차 모델이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테슬라 이제 몰락의 길로 가는 것일까요? 그리고 자율주행 중국 경쟁업체인 바이두 같은 경우에서는 로보택시의 상용화를 성공하면서 테슬라는 뭐하나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테슬라 투자자들은 로보택시를 두고 테슬라가 단순한 전기차 회사가 아닌 인공지능 업체이기 때문에 투자한다고 자위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로보택시에서 중국이 크게 앞서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바이두의 로보택시 서비스가 대박을 쳐서 택시 기사들이 당국에 이를 제한할 것을 요구할 정도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렇다면 테슬라 자율주행까지 중국에 밀린 것일까요? 로보택시도 연기를 하고 시장 점유율도 하락을 하고 미래 먹거리인 로보택시까지 중국에게 밀린 상황으로서 테슬라는 이제 끝물일까요? 하지만 끝물이라고 보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테슬라 차량이 중국 정부가 2021년 3월 군인 공무원 핵심 국영기업의 기밀 유출을 염려해서 사용을 금지시켰는데요. 해당 정책이 3년여간 이어져 오다가 중국 정부로서는 최초로 장수성이 지난 4일 정부 구매 목록에 테슬라의 모델 Y를 포함시켰습니다. 아니 현재 미중 갈등이 극심한 상황이고 미국이 중국 전기차에 관세 100%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중국은 오히려 테슬라를 관용차로 허용을 한 모습이죠. 갑자기 갸우뚱해질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테슬라가 점유율이 하락이 나오고 로보택시가 밀리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관용차 허용. 그래서 장수성의 한 관계자는 테슬라 자동차는 수입차가 아니라 상하이에서 제조된 국산 자동차이기 때문에 정부 구매 목록에 포함됐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중국이 테슬라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무엇일지 우리는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 중국 일부 지역에서 테슬라의 이 완전 자율주행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 주행 데이터 확보에 탄력이 붙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완전 자율주행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게 허가하는 곳도 우리는 그 내막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이 테슬라를 승인한 내막은 무엇일까요? 대개 중국의 경우 공산당 국무원이 가지는 생각은 업계 전문가의 입을 빌어 인민들에게 하달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테슬라의 이 완전 자율주행의 이 주행 성능에 대해서 주시찬 교수는 깜짝 놀랐다. 초조해 죽겠고 기쁨도 이루 말할 수 없다. 초조한 이유는 중국 기업들을 다 따돌릴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이고 기쁜 이유는 자율주행 시대가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기 때문이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즉 중국에서는 테슬라가 중국 기업을 다 따돌릴 수준의 자율주행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왕야오라는 중국 자동차 공업협회 기술부서장 부사무총장이라는 분은 자율주행 기술 측면에서 테슬라의 우위가 뚜렷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카메라만 쓰는 덕분에 단가가 남을 뿐더러 풍부한 데이터 우위가 있고 이로써 알고리즘을 충분히 학습시킨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방식이 아니라면 원가 측면에서 계속 열세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시찬과 이 왕야오라는 사람의 말을 분석을 해보면은 테슬라는 이 자율주행에서 우위가 뚜렷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에서 다 똑같은 전기차인데 특정 회사 거를 써야 되는 이유는 앞으로 이 자율주행 기능에서 판가름 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의견인데요. 근데 이 부분에서
테슬라가 우위를 기술 측면에서 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은 테슬라를 모방하기 위해서 중국 내에서 완전 자율주행도 시범 운영을 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관용차로 허용을 한 것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테슬라가 자칫하면 중국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인데요. 대만의 이 한 회장은 미국 에소리와의 인터뷰에서 테슬라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머스크에게 완전 자율주행을 열어주면 앞으로 머스크의 데이터는 모두 중국으로 넘겨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머스크의 자율주행 핵심 기술이 중국에서 완전히 복제된다면 미래엔 테슬라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우려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런 중국의 함정 우려가 현실이 될까요? 그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테슬라의 강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테슬라의 자율주행 강점에서는 알고리즘 능력, 데이터 인프라, 컴퓨팅 인프라인데요.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알고리즘 능력에서는 이 인재가 정말 중요하죠. 테슬라의 입사 합격률을 보시면은 0.69%로서 경쟁률이 굉장히 심합니다. 360만 명이 지원을 신청하는데 거기서 0.69%면은 정말 압도적인 경쟁률인데요. 하버드 합격률이 4%인데 이 정도면 정말 높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엔지니어들이 입사 희망 순위 1위 회사이고요. AI 회사의 경쟁력은 그 회사가 보유한 인재들의 함수라고 합니다. 결국 완전 자율주행 또한 AI로 구현이 되기 때문에 테슬라 또한 이러한 인재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 인재들이 지금 몰려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가별 탑티어 AI 연구원을 보유한 점유율을 보면은 미국에서 여전히 압도적으로 많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이 자율주행 원리를 한번 살펴보면은 간단합니다. 먼저 도로 상황을 촬영을 해요. 그 다음에 그 촬영한 것에서 자동차나 사람 또는 이제 장애물 등 중요한 부분을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부분들이 공간에 어디에 있는지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차량이나 보행자가 움직인다면 그걸 시간 순서로 찍습니다. 그래서 그 움직임을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이미지를 확대를 하면서 세부 정보를 더 디테일하게 파악을 하고 도로 표면을 3D로 구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물체가 어디 있는지 또 3D로 구현을 하고 이러한 데이터들을 찾기 쉽게 정렬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3D 장면으로 정확히 재현을 합니다. 이게 자율주행에서 인식을 하는 방식인데요. 이 부분에서 이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요. 이렇게 도로 상황을 촬영을 할 때 테슬라는 주로 카메라를 가지고 자율주행을 구현합니다.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는 라이다나 레이더라는 것을 쓰는데 카메라만 쓰게 되면은 비용이 저렴하고 차량의 여러 곳에 쉽게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센서가 필요가 없습니다. 센서를 통해서 이게 어디 있는지 감지를 하는 건데 그런 게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테슬라는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주행 환경을 인식하고 판단되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동적 지도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동적 지도란 이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지도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테슬라는 실시간으로 모든 걸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지역 내에서만 제한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즉 지리적 제한이 없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테슬라가 현재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카메라로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중요한 데이터를 추출하고 추출된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특징들을 바탕으로 주행 경로를 계획하고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경로에 따라서 차가 실제로 움직여요. 테슬라는 이 자율주행 처음부터 끝까지 AI가 모두 다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이 방식이 도입이 되었냐 이걸 보셔야 될 텐데요. 중국 기업도 이제서야 테슬라를 줄줄이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E2E 방식에 대해서 결국 이 말은 즉슨 테슬라가 선두를 현재 달리고 있다. 이 자율주행 기술에서 그렇게 우리는 판단하면 되겠죠. 이렇게 자율주행을 통해서 얻은 데이터를 테슬라는 또 AI 훈련을 시킵니다. 제너럴 월드 모델이라는 것을 통해서 차가 모든 도로 상황을 이해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잘 운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요. 이걸 예를 들어서 이제 도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을 가지고 가상 세계에서 이걸 학습을 합니다. 학습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걸 실제 주행에 활용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과거 주행 영상을 보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예측하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결국 그러면 자율주행을 잘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생명이냐? 데이터가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테슬라가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은 어떤지 한번 보자면 차량에서 주행 데이터를 수집하고요. 수집된 데이터를 데이터 센터로 전송하고 그 다음에 저장 및 처리를 합니다.
그다음에 데이터를 라벨링하여 AI 모델이 이해를 하고요. 이 부분에서도 이제는 수작업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모델 훈련을 이제 진행을 합니다. 데이터를 사용해가지고. 그래서 훈련된 모델을 실제 차량에 검증하고 추가 데이터를 통해 성능을 향상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 데이터 측면에서 중국 로보택시로 현지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이 바이두와 테슬라 자율주행 테스트 누적거리를 본다면요. 바이두는 이제 1억 마일로서 1.6km라고 보시면 되겠고 테슬라는 무려 14억 마일로서 22.5억 km입니다.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이러한 로보택시나 자율주행에 대해서 규제가 까다롭기 때문에 더 높은 주행 테스트 거리를 현재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바이두 같은 경우에서는 주행 테스트 거리가 1억 마일밖에 안 됐는데도 지금 진행한 것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안정성 측면에서 우리가 좀 불안하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이두가 현재 로보택시로 치고 나간다고 해도 결국 내실을 다지고 있는 테슬라 그리고 기술력 우위가 현저히 높은 이 테슬라 여전히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또 컴퓨팅 인프라로서 활용을 하는데요. 테슬라는 하루에만 40만 대 이상의 차량으로부터 10GB에 달하는 주행 영상을 데이터 센터로 전송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이러한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강력한 슈퍼컴퓨팅 능력을 필요로 하는데요. 그래서 나타난 게 테슬라의 슈퍼컴퓨터 도조입니다. 도조는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개발된 슈퍼컴퓨터로서 AI 훈련을 가속화하고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도조에 또 쓰이는 반도체 칩이 테슬라가 자체 제작한 D1 칩입니다. 그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위해 자체 제작한 D1 칩은 이 완전 자율주행 알고리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 개발이 되었고 테슬라는 자사의 자율주행 기술을 위한 고유의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팅 인프라 쪽에서 또 미친 행보를 보이는 것 중 하나가 현재 세계 최대의 AI 클러스터라 하면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죠. 이 AI 클러스터 중에서 제일 큰 곳이 약 2만 개에서 3만 개의 엔비디아의 H100을 보유한 곳인데 엔비디아의 칩이죠. 근데 테슬라는 이제 5만 개를 장착한 것을 몇 달 안으로 이제 구축이 완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컴퓨팅 인프라 쪽에서도 압도적인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강점을 보면은 인재들이 지금 몰려들고 있고 모든 것을 AI 방식으로 하는 이 자율주행을 구현하고 있고 이제 중국도 따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데이터 같은 경우에서도 압도적으로 현재 중국 바이두 대비해서 많고요. 컴퓨팅 인프라 능력 또한 현재 세계 최대 규모로 구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테슬라, 과연 로보택시 출시 일정 디자인 때문에 2달 정도 미뤘다고 끝났을까요? 그리고 전기차 점유율이 떨어졌다고 자율주행 차가 되면은 소프트웨어로서 전기차 대비 고마진 시대가 올 텐데 단순히 전기차 점유율이 소폭 떨어졌다고 끝난 것일까요? 우리는 기업이 성장하고 있는 이 본질에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그리는 미래를 살펴보면은 자율주행으로 치면은 카메라를 통해서 영상 및 이미지 데이터를 얻습니다. 그걸 슈퍼컴퓨터 도조로서 훈련을 시키고요. 그걸 자율주행으로서 구현을 시킵니다. 근데 이걸 그대로 로봇에서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옵티머스 로봇이고요. 최근에 테슬라가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X라는 회사로 사명을 변경했죠. 트위터를. 그렇게 하면서 텍스트 데이터를 얻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X.AI라는 테슬라의 이 AI 회사가 인간에 가까운 AGI라는 인공지능 모델도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테슬라는 온라인 세계뿐만 아니라 물리적 세계까지 누구보다 앞장서서 침투하고 있는 AI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픈 AI보다 더욱더 막강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 할지라도 주가를 만약에 이렇게 고점권에서 샀다면은 회복되는데 또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술적인 동향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테슬라의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딱 그려보면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오죠. 여기서 가장 강력한 저항대는 이렇게 250에서 $300 부근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로보택시 기대감과 더불어서 ESS 쪽에서도 매출이 잘 나온다는 소식에 7월 들어서 강세를 보였는데 로보택시가 일정이 2달 지연된 만큼 이 저항대를 뚫을
시간도 상대적으로 좀 늦춰졌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저항을 언제든 간에 돌파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두고 조정이 나올 때 기업의 미래를 보면서 모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한번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하트를 눌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